공익제보로서 사실이 알려지자 왜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누가 이걸 유출했냐라고 답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 정부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공익신고자는 사익보다는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큰 결단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호받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로 처벌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의 생각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지문 문재인 캠프 공익제보 지원위원장,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고발로 맞서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편 신고하면 나쁜 인간 취급하는 게 너무 심해졌다. 정부까지 나서서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면 앞으로 누가 내부 고발에 나서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자였네요. 한 조간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모습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 겪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들도 둘 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 정부에 일어나고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공익제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오히려 유탄을 현 정부 그리고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맞게 됐던 상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과거 2014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2014년도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이 공무상 기밀 누출 등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거 다 청와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했던 문재인 비대위원의 기사까지 확인이 되더군요. 지금 이 정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본질이 정권의 불리한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져버리고 꼬리가 될 수 있는, 이거는 공익제보가 아니라 국가 공무상 기밀 유출이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애당초 초창기 현 정부 집권여당이 과거의 야당이던 시절 비판했던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와는 전혀 위배되는 모습으로 봅니다.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된 불법으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서류를 꾸며낸 정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사하려고 했던 2019년 4월, 5월달 검찰의 수사를 누군가 윗선의 의혹으로 무마시키려고 한 적은 없는지, 이 본질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게 된다면 나머지 일들은 보다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다 비판적인 의견 주셨는데, 박수현 대변인, 공익신고자에 대한 민주당의 기준이 바뀐 겁니까? 바뀔 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출입국 관리국에 아까 인터뷰를 하셨던 그 본부장께서 본인이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개인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가린다고 해서 정권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권 차원의 공익신고 어떤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논리를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그런 개인이 그런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공익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 다만 공익신고의 그런 요건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기밀 유출이 뭐냐면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의 검사가 공익제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은 공익제보에는 공무상 기밀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심해요. 그 당시 수사하던 자료, 지금 들어있는 자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 휴대폰 포렌식 내용, 그리고 그 진술 조서 내용, 그리고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이런 것들이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세밀한 것들이 공익제보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공무상 기밀 유출이냐 아니냐는 그 개인이 고발을 하면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달된 루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통해서 권익위까지 간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서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그것이 정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통해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은 그걸 받을 이제 예. 있어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본질이 이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공익제보라고 아니라고 하고 그 공익제보한 사람을 탄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장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2019년 6월에 이 김학의 사건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했던 바로 그 내용.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2013년에 검찰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다. 국민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공익제보의 문제도 있지만 김학의 사건 자체가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찰관이 범죄자를 쫓아가는데 이 범죄자가 무단횡단에서 도망가요. 그러면 쫓아가던 경찰은 신호등에 신호 딱 받고 적법한 절차 거쳐서 그 범인을 잡으러 가야 되는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적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